2018년 10월 26일 금요일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해일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이고 안타까운 날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안중근 의사가 또 잃어봄이 저격한 날이기도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네. 탕탕절로 부릅니다. 네. 이날은 탕수육을 먹어야 한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저는 뭐 사실 해불행을 갖고 진짜. 네. 뭐 우리 민주주의에는 뭐 사실 중대한 전기를 형성하는 네네. 때이긴 하지만 또 안중근 의사의 이런 저격은 아주 민족적 쾌거입니다. 그럼요. 네. 예, 그렇지만 또 어찌 보면은 또 죽은 날인데 씁쓸한 날이죠. 상대가 누구든 예. 죽은 날인데 이걸 갖고 희화화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합니다. 그건 불편합니다. 네, 사실 그래요. 네네. 오늘 우먼스 플레인으로 네. 함께 할 텐데 방송인 황현희 씨 나오셨고 네. 예, 우리 이선옥 작가님 네, 완소. 안녕하세요. 예, 사오가 완소예요. 완소 이선옥. 흉자 작가님. 이선옥이었는데 흉자. 완소로 거듭나셨어요. 사실 저희 프로그램이 누군가에겐 진짜 불편한 프로그램이기도 그렇습니다. 하겠죠. 예. 그러나 이 불편함을 통해 우리가 네네네. 새로운 남녀관계 또 성평등의 사회로 함께 가자는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참 거론조차 무거운 그리고 긴장이 되는 롤리타 컴플렉스. 네, 제목이 좀 네. 자극적이긴 하네요. 네. 네네네. 롤리타 컴플렉스와 함께 가수 아이유 씨를 또 검증하게 돼서 참 여러 가지로 송구스러운 마음이 좀 현상인데 어떡합니까? 송구스러운 거 치고 너무 웃으면서 하시는 아니에요. 기쁨을 제가 긴 것 가수 같아요. 아이유 씨 너무 존경하다 보니까 거론만으로 아이유 씨. 빛이 나는 것 대단하다. 같은데요, 예. 스튜디오에. 예. 실력파 아이돌이죠. 저는 예. 사실 그분의 노래에 아주 그냥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뮤지션들이 같이 작업하고 싶은 거의 영순위 아티스트라고 네. 모든 뮤지션들이. 저는 아이유 씨와 시사평론을 함께 나눴으면 그것도 가능하죠. 좋겠다는 생각이 예. 매불쇼에서 섭외 초읽기로 네. 저 낚시질하고 있잖아요. 아이, 우리는 예. 정말 섭외했으면 정말 좋겠다. 그 매불쇼가 뭐예요? 정영진 알아요. 아이 그 새끼들 사기치고 있어요. 네, 정말 큰일입니다. 순위가 높던데요. 예, 이 프로그램. 롤리타 컴플렉스 그리고 아이유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죠. 광고 하나 또 해야 됩니다. 네. 보랄 디지털 컨벡션 히터. 왜 웃으세요? 발음이. 누님 왜 웃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보랄. 사실은 이거 참 웃을 이 수도 없고. 독일의 생활용품 명가 보랄이 굉장히 유명한 명가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원래 또 이제 이름이 비오가 아니라 비유. 예. 비유였다가 진짜요? 아니 농담. 이렇게 해서 이 저 브랜드 이름 사람들한테 각인시키면요 광고주들이 좋아합니다. 쉽게 잊지 그렇습니다. 못하죠. 뭐라 이게 비유와 비오 차이가. 우리나라 들어올 때 B55라는 얘기도 있던데. 그래요? 보랄 제품이 입점하면서 네. 김용민닷컴이 정말 압도적 최저가 행사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요거 히터예요, 히터. 제가 쉽게 얘기해서. 아까 들어오자마자 관심을 굉장히 가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겨울에 정말 유용하게 쓸 것 같다는 생각이 통상 요즘엔 뭐 아파트나 이런 데는 네. 화장실이 춥지 않죠. 그렇죠. 그러나 단독주택은 화장실에까지 보일러의 온기를 전하기엔 그럼요. 너무나 많은 난방비가 듭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겨울에 화장실이 춥고 그 추운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자니 차라리 참고 만다. 이래서 겨울에 수많은 그런 예. 변비 환자들이 또 그렇습니다. 나오게 돼 있는데 이제 보랄이 나타났습니다. 보랄로 모든 걱정을 이제 끝내게 됐어요. 종지부를 찍게 됐어요. 이거 일단 뭐 다른 것보다도 예. 불알이 따뜻해집니다. 거기 따뜻해지면 안 돼요. 예. 예. 따뜻해지면 좋지. 거의 예. 남자는 시원해야지. 시원해야 되나? 이게 완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랬나요? 네, 제가 그런 몰랐습니다. 한계니까요. 자, 이 3단계 온열 조절 기능과 오. 1시간 단위로 24시간 온오프를 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난방비 절감에도 효과적이고요. 그러니까 항상 켜놓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딱 전기 필요할 요금 때, 많이 나오잖아요. 딱 필요할 예. 때 이제 난방비가 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소음과 냄새가 없습니다. 내장된 알루미늄 방열판이 열을 확산시켜가지고 소음과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 저 공유기 있잖아요. 공유기에다가 알루미늄 맞아요. 뭐라 그러지? 호일. 예. 호일로 이렇게 딱 감싸면은 이 어마어마하게 또 전파가 많이 퍼진다. 전파가 멀리 번집니다. 네. 그렇듯이 알루미늄 방열판 이 확산에는 정말 이거만한 게 없습니다. 네네. 소음과 냄새 없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추운 화장실. 네. 여기 탁 해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화장실에다 놓기에는 이거 물이 튀면 어떡한가? 물이 튀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샤워 때 물이 튀겨도
괜찮습니다. 방수 기능이 있을 뿐 아니라 오. 튀김물 때문에 동파될 가능성 그런 일이 없어요. 5도C 이하에서는 아무래도 저기 얼음이 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네. 때는 자동적으로 켜집니다. 그래서 동파 방지 기능까지 탑재했습니다. 똑똑하네요. 그렇습니다. 똑똑한 보랄. 예, 똑똑한 보랄. 예. 똑부. 예. 똑똑한 예. 보랄.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제 이동형 바퀴가 달려 있는데 이걸 그렇죠. 떼고 벽걸이 붙이면은 또 벽걸이가 또 가능해져요. 야, 이건 신개념이네요. 왜냐면 그렇습니다. 벽에다 붙이면 굉장히 좀 화재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벽에다까지 붙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아, 신개념입니다. 자, 현재 인터넷에서는 92,800원에서 19,000원 이렇게 판매가 19만 되고 원이겠죠? 있는데 예. 자, 김용민닷컴은 예. 이거보다 싸게 팝니다. 어. 이거보다 얼마나 싸게 파는지 말씀드리자면 92,800원이 최저가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현재 인터넷 판매가로 네. 그거보다도 숫자 단위가 달라진다는 거죠. 맨 앞에. 7로 갑니까? 그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네. 그 정도예요? 그렇습니다. 아, 비밀로 할 정도로 가격이 그러면 저렴해요? 이제 사실은 진짜 김용민닷컴 예.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가전상가들이 다 망한다. 아니, 김용민닷컴 그럼 뭘 먹고 삽니까? 뭘 먹고 사냐고? 예. 소비자의 사랑으로 먹고 아이. 삽니다. 역시 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랄로 사랑받고 싶습니다. 사랑스러운 보랄. 보랄사에서 이럴 줄 네. 몰랐겠죠. 보랄. 한국에서. 보랄해서 보랄만인의 사랑. 보랄만인의 예, 사랑. 아이고 아주 튼실한 보랄입니다. 아, 오늘 아주 보랄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보랄 디지털 컨벡션 히터 여러분의 많은 사랑 받을 차례입니다. 자, 오늘 아이유 얘기한다고 그랬습니다. 네네. 네. 아, 저는 아이유 정말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떨리는데 이 양반이 최근에 또 자기 스태프들 월급 올려주고 또 네. 정규직으로 채용해주면은 자기 재계약할 때 계약금 인상 요구하지 않겠다. 네, 요즘 파파미라고. 이제는 거의 야. 신의 반열에 올랐어요. 신의 반열에 올랐어요. 사회적인 메시지도 던져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이 그리고 여신입니다. 좀 정확히 설명하면 최근에 소속사와 재계약을 하는데 네. 내 계약금을 올릴 필요는 없으니까 예. 고생하는 스태프들의 임금이랑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아이유가 요구했다. 이런 아이고, 뉴스가 세상에. 나면서 굉장히 또 가디유가 또 됐죠. 네. 갓 지은 그런 파파미의 주인공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아이유에 대해서 왜 시비를 건지 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오늘 저희가 공교롭게 음. 탁현민, 그다음에 유아인, 아이유 이렇게 뭐 첫 시간은 안희정 전 지사였고 특정인을 그러네요. 거론한 프로그램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음. 고의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 사태로 불리기 때문에 호명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예, 이해를 예. 해주시고 아니, 왜냐면 이런 분들이 예. 이제 그런 타겟이 돼야 그쪽에서는 이슈가 되니까 계속 그렇습니다. 약간 뭐 다리를 건다, 딴지를 건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예, 있을 근데 것 저희가 같아요. 유명인을 그냥 뭐 호명한 게 아니라 관련된 사건에서 계속 한 발 더 들어가서 논점들을 찾아보자 이런 취지였잖아요. 예, 네. 아이유 사태라고 이제 호명을 하면 아이유 사태에서는 몇 가지 논점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사이버 불링이라고 하는 이제 인터넷상의 대중들의 온라인 폭력 문제 이거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거기에서 특히 아이유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이름을 붙인 건데 악플러는 악플러인데 기존의 악플러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아이유 사례에서는 이게 예. 이념형 악플러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PC입니까? PC라기보다는 여기서는 정확하게는 페미니즘이라는 페미니즘. 이즘인 거죠. 그래서 그 이전의 악플러들이 흔히 뭐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에게 하는 악플은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았잖아요. 네. 이제 그냥 싫어. 작가님. 네. 연예인들한테 왜 시비를 거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가 나름 즐거움을 주는 분들인데 왜 연예인들한테 시비를 거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비 거는 심리는 여러 가지가 있죠. 김용민이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 지향점이 잘못됐다 해서 지적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뭐 그 비난을 또 감수해야만 평론을 할 수 있는 건데, 아니 연예인들은 도대체 그게 뭐 잘못하는 것도 없는데 왜 욕을 하는지 제 모르겠어요. 생각에는 그거 같아요. 사실 요즘에 그 꼰대 문화가 예. 사실 굉장히 좀 받아들이기 젊은 친구들한테 싫어하는 문화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오히려 꼰대 짓을 더 합니다. 그렇지. 왜냐면 이제 훈계하는 거를 듣는 건 싫어하고 인터넷 바닥으로 연예인들한테 이렇게 훈계해주고 충고해주기를 좋아하는 문화가 어느새 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혹시 이거 아닌가요? 네. 연예인의 지금 저 자리가 너무 부러워. 근데 내가
차지하고 싶어.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은 네. 그들이 지금 많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아, 힘드니까. 예, 많이 좀 취직도 어렵고 사실 뭐 앞길이 보이지 않고 이렇다 보면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연예인이나 이런 쪽인데 그들에게 들려오는 얘기는 항상 밝은 얘기, 뭐 연애 이야기, 그다음에 어디 빌딩을 샀다, 뭐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좀 스트레스 다가와서 아니 근데 우리 황인희 씨 족도 없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없으니까 그렇죠. 없으니까 욕도 안 먹잖아요. 예. 욕 없는 3만 사람- 개. 예? 욕 3만 개. 아, 그건 이념형 또- 악플러. 그건 또 없는 사람을 더 집어내서 예, 그렇게 좀 잃을 거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얘기한다. 뭐 예, 이렇게 온라인 볼 수가 공격 있어요. 문화에 대해서는 여러 네. 분석들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일베를 예전에 분석할 때도 이제 인터넷이라는 도구가 등장한 영향이 굉장히 크죠. 네. 그전에는 우리가 그냥 동네 오물가에서 이렇게 떠들고 만 것이 마을 단위를 넘지 않았다면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라는 그렇죠. 전 세계를 향해 열린 오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게 증폭이 되는 것도 빠르고 거기 이제 주목 경쟁이라는 그 현상을 이름을 붙인 단어가 있어요. 관심 받고 싶어하는. 네, 그래서 내가 평범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온라인 공간에서 나는 다른 자아를 갖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주목을 받고 관심을 끌고 맞아요. 그러기 위해서 더 네네. 자극적인 얘기를 하고 근데 그걸로 다시 관심과 주목을 받으면 또 그게 더 업되어서 계속 더 자극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거죠. 인터넷에서 지랄 발광하는 친구들 고소당해서 경찰서 나오면요. 네. 그렇게 순한 양대죠. 순한 양들이 없어요. 네. 저는 사실 몇 명 봤습니다. 예, 저는 직접 제가 고소한 적도 있고 예. 주민번호를 도용해가지고 예, 무슨 일을 벌인 친구도 있어가지고 어이구 세상에. 앞으로 뭐 내용 증명 다 갔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제 그때 미니홈피 시대였는데 예. 죄송하다고 뭐 카톡이 오고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메시지가 예. 쪽지가 오고 하는데 가차 없이 가차 없이.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깔끔하게 해야 돼요. 그거는. 그 예. 집으로 보냈거든요. 등기로 부모님이 볼 수 있게끔 확실한 방법을 취했죠. 예.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박성호 씨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분은 앞에서 해요. 앞에서. 뒤에서 안 하고 앞에서 난 예. 네가 싫어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커밍아웃하더라고요. 그래요? 난 네가 싫어라고. 뭐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주목 경쟁도 있고 온라인의 특성이 또 익명성이잖아요. 익명성,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요소들과 저는 최근에 젊은이들 사이에서 불고 있는 이런 대결 현상에는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작용이 크다고 그렇죠. 생각해요. 네. 제가 아는 분도 온라인에서 계속 악플을 달았던 여러 사람을 고소해서 네. 경찰과 검찰에서 마주쳤어요. 네. 근데 상대방이 대부분 20대 여성의 혼자 살고 직업이 없거나 부모에게 용돈을 받아 쓰는 고양이를 데리고 사는 특성이 있더라. 그게 딱 트위터 유저의 어떤 평균적인 상이에요. 네, 지금. 그래서, 고양이를요? 네, 고양이가 네. 들어갔던 것도 새롭네요. 네, 트위터 유저라고 트위터 문화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네. 트위터 문화에서 그 여성 유저들의 어떤 특성을 좀 집약한 그래서 그분이 만났는데 이제 자기한테 계속 빈 거예요.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그래서 합의금을 낼 돈도 없다. 네. 그러면 내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안 그러겠다. 이렇게 해서 선처해준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자신이 현재 처한 처지가 굉장히 비참하거나 그러면 그 분노나 그 한을 풀 곳이 마땅히 없잖아요. 근데 현실의 사람들에게 풀기는 못 어렵고 풀죠. 이럴 때 이제 온라인이란 공간에서 어떤 공격성을 발휘하기가 매우 쉬운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들이 있지만 저는 그런 요소들이 작용한다고 보고 특히 연예인들은 그거의 표적이 되기가 쉽죠. 네.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이유는 엄청나게 표적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이유 사건에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이념형 악플러의 등장이라는 거예요. 네네. 우리가 이념형 악플러라고 하면 자신이 사이버 불링을 하고 온라인상으로 그 다중의 폭력 행위에 동참하고 있는 거는 똑같은데 네. 그 전에 악플러들이 난 쟤 싫어, 재수 없어 이런 종류의 인신공격, 그 다음에 욕설 이런 그 다음에 뭐 어떤 허무맹랑한 얘기를 지어내서 그 사람의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막 퍼뜨린다든지 이런 종류의 악플들이었다면 지금은 이념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명분이 이념이 되어주는 거예요. 아이유에게
페미니즘적이지 않다. 페미니즘 공부할 때 너는 여혐 공부하고 있냐. 이런 식의 악플들을 계속 다는 거죠. 이래야 호응하는 진짜 분들이 이해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아이유의 최근의 악플들은 거의 다 그 종류예요. 아니 근데 아이유가 무슨 여혐을 공부하고 이게 무슨 얘기야? 그래서 그 역사가 이제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어. 로리타 콤플렉스 얘기도 그래서 하게 될 건데 오늘의 네네. 주제는 로리타 콤플렉스이기보다는 이제 네. 아이유 사태로 페미니즘에서 많이 얘기하는 용어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오늘은 그래서 로리타 콤플렉스 얘기를 해볼 건데 예. 이 아이유가 최근에 10월달 삐삐라는 10주년 기념 싱글 디지털 앨범을 발표했어요. 10년 됐어요. 예, 벌써 중년 가수네. 예, 10년이 됐고 발표를 하자마자 음원 차트를 다 석권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예, 그리고 예. 방송에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아이고. 방송에 그래도 출연 인기가요나 이런 프로그램 출연하지 출연도 안 않더라고요. 했고 예. 노래를 안 불렀는데도 지금 모든 차트를 석권하고 있어요. 거의 올킬인데 그 노래가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그 가사가 네. 이런 거예요. 삐삐란 노래인데 깜빡이 켜 교양이 없어 너 더 상대 안 해 잘 모르겠으면 이제 좀 외워 이 선 넘으면 침범이야 매너는 여기까지 거리 유지해 이런 가사가 들어 있어요. 아, 예, 그래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 아이유가 그 뮤지션으로서 연예인으로서 당해왔던 일, 그러니까 관계를 어떤 선 이상을 침범하는 그 관계의 폭력들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런 대중들에게 일침을 놓은 가사가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을 할 정도로 가사가 좀 의미심장한 우리가 많은 관계들에서 이 선을 넘으면 안 돼라는 선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선을 넘어선 사람들에게 가장 뮤지션다운 반격이 아닌가. 아, 맞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철학이 담긴, 그러니까 본인의 그 연예인이라면 본인의 연예 활동에 대해서 본인의 철학이 담겨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이유 씨 앨범을 처음 들어보고 저도 이런 생각을 격하게 공감을 했어요. 네. 이제 이분의 왜냐면 직접 곡을 쓰고 작사를 하고 작곡을 하는 뮤지션이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네. 이제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죠. 왜냐면 저희는 그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그거거든요. 철학 없는 개그를 하는 친구들. 제가 개그를 하니까. 예. 근데 만약 저도 음악을 했다면 철학 없는 음악을,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이 없는 음악을 하는 건 그것도 잘못된 방향이 아닌가? 그러니까 나쁘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래도 자기의 색깔이 보여주는 게 좀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아이유가 이번에 이런 앨범을 발표를 그래서 했어요. 예. 이 노래를 보면서 제가 아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대단한 아티스트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철학을 가진 그 사람의 캐릭터로만 남고 대중과 교감하지 못하면 사실 연예인으로서는 공감하기 치명적이잖아요. 쉽지 않죠. 예. 개그맨도 아무리 내가 철학을 담은 그럼요. 개그를 해도 안 웃지 봐주면 않으면, 예. 의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아이유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를 해도 대중들과 굉장히 교감을 한다는 거죠. 대중적인 인기를 잃지 않으면서도 자기 소신이나 철학을 굽히지 않고 이런 캐릭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 면에서 되게 한국의 노래 역사에서 가요사에서 되게 의미 있는 특별한 뮤지션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이유 사태를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가사를 얘기하셔서 그런데 저는 이 DJ DOC의 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거는 뭐 방송될 수 없는 노래인데 와 이거 보니까 DJ DOC가 한때 경찰 그리고 기자 집단을 향해서 그쵸. 맹비난하는 그런 노래를 발표했는데 라이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벌써 2년 지나 공백 기간 동안 우리를 마치 생양아치로 매도시킨 너희 사이비 기자들 잘 들어봐. MIC 잡은 마이크 잡은 재용이가 말한다. 가만히 멀쩡히 있는 DOC 느닷없이 해체라는 너희들의 말에 얘네 왜 이래 아직 정신 못 차렸니라는 엉터리 가사에 내 가슴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지. 도대체 무슨 대책이 있었기에 나란 인간 무시하는 말을 써대. 그래 써라 씹어대라 갈겨라. 그 똑똑한 그 잘난 머리 펜 잘 굴려라. 나 이제 옛날처럼 홈런 맞은 투수처럼 멍하니 가만히 그저 보고 있지 않아. 나는 DJ DOC를 영웅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좋아해요. 예. DJ 씨. 하여튼 그분도 저기 촛불 집회 때 뭐 좀 페미니스트들을 굉장히 덕분케 하는 그런. 미스박이라는 가사 때문에 네. 그 노래를 무대에서 못 불렀죠. 예. 그래서 개사해서 예. 불렀어요. 그때 페미니즘 진영에서 반발해가지고 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미스박이라는 칭호를 썼다는 이유로 금지됐죠.
그 가사로 미스터리 해가지고 이명박한테 했다면은 문제가 됐었을까 하는 생각도 안 좀 됐겠죠. 들기도 하고. 네. 예, 예. 그 논리라면 키다리 미스터 김은 못 나오는 노래겠네요. 그렇지. 남자를 외모를. 바꿔서. 예, 그 얘기는 제가 예. 저 우리 방송 전에 얘기했던 그 XTVN의 예. 최신 유행 프로그램에서 남자를 군무새로 비난하고 맨스플레인하는 군무새를 퇴치하는 여성들의 뭐 오빠 난 수법 가서 프라푸치노 먹어야 돼 하면서 된장녀의 대사로 받아치는 이런 프로그램이 지금 유튜브에 떠서 인기인데 네네.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여성 비하 하지 말라고 요구했던 게 단지 여성만 비하 안 했으면 되는 것인가? 남성은 그냥 막 비하해도 되나? 우리가 말했던 기준이란 게 과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남성은 그냥 아무렇게나 묘사하고 비하하고 되게 바보고 이렇게 묘사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러니까 그들은 뭐 강자라고 이제 마음속으로 이미 마음을 먹어놓고 강자는 비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고 조롱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군대 갔다 온 하는 거겠죠. 20대 남성이 무슨 강자입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남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래서 얘기는 아니, 뭐. 그러니까, 그래서 그동안 저희 프로그램이 쭉 해왔던 얘기랑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네. 뭐 나의 아저씨가 여혐이라고 우리가 3회 때 다뤘던 거 2회 때 혐오 표현에 대한 PC주의적인 예. 검열 이런 얘기들하고 다 계속 연결되는 문제인데 여기에서도 주요 논점은 우리가 흔히 이념형 악플러라고 하면 민족주의하고 페미니즘을 크게 예로 들 수 있어요. 보통의 그런 그냥 비난, 욕설 이런 악플러들하고 대비되는. 근데 민족주의 하면은 우리가 언뜻 떠올릴 수 있는 게 예전에 이승현 씨가 위안부 할머니를 상징하는 옷을 입고 촬영했다가 엄청 곤혹을 치르고 무릎 꿇고 사죄한 허브집이었죠. 적이 있었고 허브집. 최근에는 류승환 감독이 군함도라는 영화를 찍었다가 거기에서 일제에 대항하는 한국인을 하여튼 나쁘게 묘사했고 반일 감정,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을 좀 자극하는 내용이 있다 해서 십자포화를 맞고 영화도 흥행에 제동이 걸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잘 만든 영화인데. 네, 군함도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전 실제로 갔다 왔습니다. 군함도를. 그래요? 나가사키에서 배를 타고 들어갔다가 보고 왔어요. 흔히 민족주의나 그 페미니즘, 여성주의라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이즘에 의거한 악플들은 조금 더 결이 다르죠. 그래서 어떤 것이 가장 큰 차이냐면 자신들의 그 온라인 공격 행위가 혹은 사이버 린치 행위가 정의롭다고 생각해요. 보통의 악플러들은 내가 하는 짓이 나쁜 짓인 거 알아요. 알지만 그 유혹을 참지 못하거나 혹은 그 순간의 어떤 쾌락 때문에 하거든요. 근데 이념형 악플러들은 자신의 행위를 그렇죠. 정의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를 성찰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이념형 악플러에서 민족주의와 여성주의를 좀 구분해 보자면 민족주의는 우리가 군함도라는 영화를 비판하고 거기에 막 비난하는 욕설을 하고 댓글을 단다고 해서 류승환 감독이나 거기에 출연한 배우들을 반민족 행위자나 친일파라고 규정하진 않잖아요. 그 순간에 어떤 우리 민족이 가진 특수한 역사적 상황에서 오는 민족 감정이라고 저는 봐요. 그거를 민족주의, 이 사람들이 민족주의라는 이념에 갇혀서 한민족 제일주의 이런 형태로 드러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이 가진 특수한 정서죠. 그래서 민족 감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정확한 것 같고 여성주의는 다른 거죠. 아이유의 사례를 봐도 안티페미니스트라거나 여혐러라거나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바로 낙인 찍고 규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그런 차이가 아이유가 있습니다. 공격을 받는 지점은 페미니즘에 대한 학습이 없다. 네, 공부하지 않고 여혐러다라고 비난을 받아요. 아이유가 언제 여성을 혐오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이즘 면에서 보자면 민족주의는 그렇게 그 해당자를 친일파나 반민족주의자, 반민족 행위자로 규정하지 않는 반면 여성주의는 바로 반여성주의자나 여혐러로 규정하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즘에 입각한 공격이 저는 좀 더 문제다. 왜냐하면 민족주의는 해당 이슈가 또 발발했을 때 그러고 나서 만약에 류승환 감독이 그 영화가 이제 잠잠해지면 사그라들잖아요. 근데 이 여성주의에 입각한 이 악플러들은 이 해당 개인을 계속 따라다녀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 여성의 뭐 개인 SNS, 이 뮤지션의 SNS를 통해서 계속 비난하는 말을 보낸다든지 여성주의를 뭐 공부해라든지 왜 계속 한남에게 복무하냐든지 이런 식의 말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념형 악플러의 등장이
여성주의로 보면 한 3년 정도, 2015년, 16년, 17년, 이제 18년까지 4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최근에 이게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거죠. 아이유뿐만이 아니라 뭐 설리나 수지나 이런 식으로 굴복하지 않는 특히 유명인, 연예인에 대해서 더 심하게 해요. 유아인의 사례도 그렇고. 굴복이란다. 네, 굴복하지 않는 경우에는 뭐 저는 아주 당당한 그 자기의 어떤 그런 개성을 드러내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굉장히 예전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주체적이고 당당한 여성이죠. 아니 그러면 왜 그분이 그 옛날 따지면 신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그렇죠. 있겠다. 오히려 하잖아요. 뭐 김민희든 설리든 네네. 예전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당당하고 주체성 있고 근데 요즘 여성들은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게 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코르셋을 안 하는 걸로도 또 네. 탈코르셋. 탈코르셋. 네. 그 아이콘 아니에요? 탈코르셋은 아니고 설리는 노브라 사진을 찍어서 유명했었죠. 그게 좀 노브라 다릅니까? 사진 올려서 다르죠. 그게 다릅니까? 페미니즘에 입각한 탈코르셋이 아니라 예. 그냥 그 여성 스스로가 예. 자기가 좋아하는 모습을 찍어서 올린 아니 거죠. 그게 탈코르셋이죠. 무슨 말씀이세요? 네. 저는 그게 탈코르셋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탈코르셋을 얘기하는 그들의 주장하는 거는 뭐 자유와 억압을 상징하는 것을 벗어낸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설리 씨 입장에서 탈코르셋이 맞죠. 어떻게 저도 보면. 그래서 그렇게 그렇죠. 이해를 세상이 이렇게 규정한 틀에 매이지 그렇죠. 않고 예. 자기가 너희들이 원하는 규정한 대로 거 한 하지 않고 거니까. 내가 내 모습 보여주겠다. 그게 탈코르셋이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그들의 논리는 그건 잘못된 아니, 거라고 근데 봅니다. 설리는 그것 때문에 욕먹은 게 아니라 설리, 수지, 아이유가 공히 로리타 콤플렉스를 조장한다는 걸로 설리가? 욕을 먹었어요. 왜냐면 이제 뭐 그런 의상을 설리나 입고 수지 둘 사진을 다 찍고. 로타라는 사진 작가 예. 지금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예. 로타라는 사진 작가가 이 로리타 컨셉으로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거기에 같이 작업을 한 또 여성 연예인들이 있는데 수지도 그렇고 설리도 그렇고 설리가 계속 로리타 콤플렉스를 자극한다 이런 식의 비난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제 설리의 이미지는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그게 내가 때 더 간다 당당하고 너무 이런 멋있네요. 거고 이제 수지는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예. 뭐가 왔다 갔다 하냐면 비난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최근에 스튜디오 촬영건으로 댓글 달았다가. 문제가 됐던 네. 거기에는 청와대 청원에 동참하고 그 사안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또 막 찬양을 받고 이런 식으로 전에는 로타 작가랑 로리타 컨셉의 사진을 찍었다고 또 비난을 받고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중들은 사실 일관된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이즘에 입각한 그 온라인 유저들은 그 이즘의 기준으로 이 맞지 않는다 할 때 상대가 유명인이면 어떤 논리를 펴냐면 당신이 가진 파급력 때문에 남성의 성범죄를 당하는 실제 피해자들은 평범한 여성이고 우리다. 이런 논리를 펴요. 저는 야. 기적의 논리라고 뭐 얘기하는데 아이유가 어떻게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을까? 아이유가 로리타 콤플렉스를 자극하고 삼촌 팬들과 아저씨 팬들에게 이렇게 어필해서 남성들이 가진 로리타에 대한 욕망 이거를 긍정시켜주고 사회가 용인시켜주는데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이 소아성의 범죄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어린아이들이 본다. 이런 논리예요. 아니, 이런 그게- 논리로 예. 이런 논리로 따지자면 지금 남자들도 예. 박보검 씨라든가 예.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남자 아이돌들 예. 다 활동 금지하게끔 운동 벌여야 돼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논리라는 거죠, 진짜. 예, 그래서 지금 네. 뭐 말 나온 김에 로리타 콤플렉스 얘기 좀 해볼까요? 네네. 예. 다 뭔지는 알고 계시죠? 예, 알죠. 로리타 예. 콤플렉스는. 이게 영화에서 유래가 되지 않았나요? 영화 뭐 원래는 책에서. 소설, 네. 소설을 영화화한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로리타라는 소설. 굉장히 이 영화가 그때 당시에는 파장이 좀 컸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죠. 얘기 예. 자체가 파격적인 얘기니까. 그렇죠. 원래 그 이제 어떤 여성의 딸을 이제 마음에 네. 두고 있었는데 그 아이를 위해서 이제 그 엄마와 결혼을 해서 그 엄마는 또 차에 치여서 사망하게 만들어서 딸아이와의 이제 뭐 사랑 관계를 뭐 그런 내용을 다룬 네, 소설이었다가 12살 예. 로리타라는 여자아이와 그렇습니다. 큐브릭 감독이 또 영화화시켰죠. 예, 그거하고 에드리안 라인 감독도 했고요. 영화는 네네네. 2번이 됐고요. 그래서 롤리타 콤플렉스라는 용어가 이제 생겨났는데 네. 미성숙한 어린아이. 여기서 대강의 나이는 이제 사춘기 2차 성징 오기 이전에 사춘기에 막 들어섰거나 혹은 들어서기 이전의 여자아이 이 정도의 나이까지를 봐요. 그래서 그런 미성숙한 어린 여자 아이에게 성적인 관심이나 흥분을 느끼는
그런 콤플렉스를 로리타 콤플렉스라고 하고 그런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을 로리콘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유가 2015년에 채셔라고 그 앨범을 하나 발표했는데 거기에서 뮤직비디오랑 제재라는 노래에서 이 로리타 콤플렉스 논란이 크게 일었었어요. 그때는 되게 사회 문제처럼 될 정도로 평론가들이 가세하고 뭐 소설가, 뭐 영화 평론가, 문화 평론가들이 막 가세해서 이 로리타 콤플렉스에 대해서 해부를 할 정도로 왜냐하면 이미 네티즌들이 이 아이유가 이 노래에서 어떻게 로리타 콤플렉스를 조장하고 있는지를 뭐 소품, 뮤직비디오에 동원된 소품, 무슨 책 제목, 우유병에 뭐 뿌리 우유가 정액을 상징하고 뭐 꽃과 등등등 아이유의 화장과 뭐 화면 구도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정말 해부를 해서 이게 다 로리타다. 라고 아이유를 맹비난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유가 제재 거기서 제재라는 노래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 나온 그 주인공 남자 꼬마 아이 주인공인 제재를 모티브로 한 곡이었는데 거기에서 제재라는 아이를 묘사한 그림이 또 뭐 망사 스타킹을 신겨서 이 아이를 성적인 대상으로 묘사했고 또 이런 아동성애, 소아성애, 페도필리아라고 하는 소아성애까지 또 하고 있다. 네. 이런 주장까지 막 나왔었어요. 그래서 아이유는 제재라는 캐릭터에서 내가 느낀 특수한 매력을 모티브로 차용해서 새로 창작한 창작물인데 그런 오해를 하지 말아달라. 전혀 아동성애, 소아성애에 대해서 얘기한 노래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고 아유 이런 해명하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필요해요 사실은. 제작사도 입장문을 내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뭐 논란을 끼쳐 죄송하다 이런 식의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네. 아이유도 내가 프로듀싱한 첫 앨범이고 아티스트로서 작업에 의욕이 넘쳐서 잘하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에 좀 과욕을 부렸다. 의도와 다르게 전달된 게 있다면 불편을 끼친 분들에게 죄송하다 이런 사과를 했어요. 뭘 죄송할 것까지 그냥 작품은 작품대로 뭐 평가를 받게 내버려둬야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그 자기의 소신이 포함되어 있다면 네. 무조건 사과하는 건 올바르지 않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사과를 했었군요. 근데 그때 이제 당시에. 앨범이 예. 나오자마자 그런 논란이 먼저 커지니까 네. 제작사도 이 뮤지션도 그냥 넘어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됐죠. 왜냐면 이게 기사에도 엄청 나고 이슈가 되니까. 예, 또 평론가라는 사람들 또 가세해서 뭐 예술 창작의 자유도 있지만 창작에도 금기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막 비난을 하니까 금기가 있다. 예. 그래서 아이유가 입장을 발표했는데 여기에서 또 좀 우스웠던 사건은 나의 나임 오렌지 나무를 번역해서 출판한 동력 출판사라는 곳에서 입장문을 내서 아이유 씨 제재는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이런 또 입장문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요? 예. 그때 그랬었죠. 예. 예.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있지만 재해석의 자유가 있다 해도 제재는 어른들의 폭력으로 상처받은 아이인데 제재를 어떻게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느냐 이런 입장문을 냈다가 여기 허지웅, 진중건 이런 분들이 그 출판사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또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예. 문학 작품이 어떻게 그 출판사에 표준화된 기준에 맞춰서 해석되어야 하느냐. 그거는 이거는 맞는 정말로 얘기죠. 예. 표현의 자유에 대한 도전이고 진중권 씨는 굉장히 강력하게 이거는 박근혜만큼 후진 행동이다. 이런 식의 발상 자체가 이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비난했어요. 출판사는 괜히 참전한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 그 출판사는 사실 그 이익 창출이 목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되게 웃긴 게요. 네, 그 이슈를 책이 만드는 아이유 거예요. 그 논란 덕분에 많이 일주일 팔렸잖아요. 동안 예. 5배가 급증해서 그러니까요. 판매가 이렇게 뛰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참전한 이유가 책을 더 팔기 위해서. 이게 옛날에 뭔 일이 있었냐면요. 그 옛날에 그 미란다라는 그 벗는 연극이 있었어요. 그게 한번 뉴스에 나와가지고 그렇지. 그 요즘에 벗는 연극이 있다 충격적이다라고 하는 순간 그날부터 줄이 30m. 이게 사실 그 논란의 그러니까 이슈의 가장 큰 거는 약간 노이즈 마케팅이에요. 사실 네, 그 노이즈 동력 마케팅 출판사는 한 거죠. 워낙 또 그런 쪽의 책을 많이 내는 출판사라서 저는 이게 꼭 노이즈 마케팅의 의도였다고 보진 않고요. 네. 실제로 제재를 그렇게 묘사한 것에 대해서 출판사로서는 곤혹스럽거나 못마땅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출판사가 다시 이제 그런 반응들을 보고 5일 후인가 사과문을 다시 발표했어요. 우리가 무리한 입장을 냈고 사과드린다. 창작물에 대한 재해석은 정말로 창작자의 자유를
인데 네. 우리가 좀 주제 넘는 얘기를 했다 하면서 사과를 했고 그러면서 한 열흘 정도 되는 그 아이유, 로리타 이런 논란들이 좀 사그라들었어요. 네. 그때 이게 얼마나 논란거리였냐면 한 기사에 따르면 하루에 아이유를 거론한 그 온라인상의 거론이 30만 건 30만 정도가 건? 됐대요.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예. 그게 빅뱅의 뭐 지드래곤이나 이런 가장 최다 유저들이 참여했다는 그 수치를 넘어서는 수치였대요. 그 정도로 이게 폭발력이 셌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입장 발표할 만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때 로리타 콤플렉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 현희 씨가 잘 알겠지만 쇼타콘이라고 또 로리콘에 대비되는 쇼타콘 반대 개념이 의미죠. 있잖아요. 어린 아이를. 예, 어린 남자아이에게 네. 성적인 흥분을 느끼는 어른. 그렇죠. 이게 쇼타콘이잖아요. 네네. 그때 까칠남녀에서 쇼타콘 얘기가 좀 있었죠. 쇼타콘 콤플렉스 얘기가 있었는데 예. 이게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봤는데 이게 한 조회수 600만 건이 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한 게 뭐냐면 이 한 여성 이제 페미니즘 교수입니다. 예. 교수 제가 이름은 밝힐 수가 없고 예. 모 교수님께서 말하기를 이건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기 때문에 네. 로리타 콤플렉스는 이거는 성적인 범죄 행위다. 음. 하지만 그 반대 의미 쇼타 콤플렉스는 여성의 취향이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아주 극노한 적이 있거든요. 네.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진짜 제발 좀 그런 생각 좀 하지 말라면서 영상에 붙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 뭐야 예. 어린 남성에 대한 그런 호감이 네네네. 성적 욕구가 네. 만약에 대세를 이루면은 뭐 그때 가선 범죄로 지정하려나 보죠. 아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방송을 보고 어떤 정신 나간 분이 네, 그냥 정신 나간 분이라고 표현할게요. 글을 올렸어요 워마드 게시판에다가. 저 교수가 그건 범죄 아니래. 이러면서 실제로 호주에 있는 한 남자 아이를 성적인 대상으로 삼고 그 글에 의하면 뭐 성폭행을 하고 성추행을 하고 그 사진을 게재를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큰 논란이 돼서 프로그램에도 큰 타격을 줬군요. 그렇죠. 호주국자 사건이죠. 그분인 예, 것 같아요. 호주국자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예. 워마드 이용자이고 워마드 유저인데 이분이 호주로 뭐 워킹홀리데이인가 이런 걸 가서 거기에서 계속 자기 계정에 자기 근황을 올렸는데 그 중에 이제 워마드 유저들이 잘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쇼타콘 얘기를 하면서 그 용어를 쓸 수가 없네. 쓰세요. 어린이를 남자 어린이를 지칭하는 이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 워마드 유저들이 사용하는 네. 그 호주 독하다. 존인이 진짜 독하다. 와. 이렇게 거론을 하면서 네네. 어떤 남자아이가 자고 있는 사진을 올렸고 내가 얘를 뭐 어쨌든 성폭행을 했다는 뉘앙스로 스스로 그렇게 올렸어요. 그걸 본 이제 유저들 중에 여러분이 이걸 호주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분이 자기가 호주 어디에서 일하고 있다는 그런 정보들을 조금씩 노출을 해서 예. 근데 그걸로 추정을 해서 저는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게 댓글들이 이메일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메일을 남기자는데 그 영상을 이 여자분이 가지고 있다고 나도 좀 보내달라고 의미에서 이메일을 남겨두고 있더라고요. 그 댓글에. 그거 보고 좀 충격을 받았었어요. 아니 근데 예.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 영상을 봐서 뭘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도 그게 이제 쇼타 콤플렉스인 거죠. 그걸 쇼타콘들인 성적 거죠. 흥분을 말하자면. 얻는 근데 그걸 받아가지고 뭐 보고 뭐 자위하려고? 아니 그 여성들 그 뭐 이메일을 준 여성들이 어떤 의도로 그걸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거는 일종의 주목 경쟁의 또 하나라고 저는 봐요. 아. 예. 거기에 이제 뛰어들어서 네. 나도 이렇다라고 아. 같이 이제 주목받으면서 예. 그 대중 군중 심리처럼 그 안에 속하는 거죠. 하여튼 그랬는데 거기에서는 이제 성폭행을 했다까지는 수사 결과 나오진 않았고 그냥 이 여성이 좀 과장되게 올린 것 같긴 해요. 근데 내가 약을 먹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맞아요. 호주 법상에서는 그런 아동의 사진을 게재하는 것만으로도. 소지하고 예. 있는 것도 범죄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경찰에서는 처벌을 받고 추방 명령이 떨어져서 지금 한국으로 추방된 상태라고 합니다. 어쨌든 왜 추방이 우리나라도 됐대? 진짜. 거기 탈조한 분들인데 다시 에이. 탈조는 아세요? 탈조선. 탈조선. 예. 탈조선. 예, 페미니스트들이 탈조를 계속 하자고 외치고 있어요. 근데
탈조한 분인데 다시 한국으로 추방돼가지고 아니 우리나라는 무슨 죄야. 그런 애도 진짜. 그랬는데 예. 여기에서 아까 현희 씨가 말한 것 중에 중요한 게 그런 교수, 페미니즘의 여성학자 이런 분들이 네. 그 이론을 제공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합리화시켜주는 명분을. 거예요. 예, 예. 괜찮다고 했어 그 교수님이. 이건 범죄 아니고 저건 범죄야.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스스로 그게 이즘에 입각해서 정당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선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김용민 씨께서 네. 여성 아이를 예. 뭐 예를 들어서 예. 뭐 약간 이렇게 뭐 이렇게 그쪽으로 생각을 한다. 이러면 범죄잖아요. 그건 누가 봐도 범죄예요. 아유, 그건 상상도 못할 그러니까 일입니다. 예. 근데 여기 있는 작가님이 남자 아이를 반대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 이건 취향이래요. 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 없는 이거 둘 다 문제입니다. 박보검도 그런 컨셉의 화보 찍었잖아요. 제 말이요. 네. 그러면 이런 것조차도 다 문제시 돼야 된다라고 해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네. 겁니까? 예. 저는 어떻게 얘기를 나눠볼까요 이거에 대해서? 취향까지는 존중해야 한다고 봐요. 취향까지는 존중해야 예, 된다. 취향이 제가 될 수는 없죠. 네네. 어떤 성적 취향을 가졌든 내가 가진 판타지가 있을 거라고요. 네. 저도 여러 가지 성적인 취향을 가지고 있고 판타지가 있는데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가부터 범죄가 되는 것이지 성인들끼리 자신의 성적 지향과 취향에 맞는 상대를 만나서 무슨 짓을 하든 그거는 범죄가 아니죠. 근데 그 취향 중에는 예. 촬영도 있습니다 보니까. 있을 수 있죠. 야, 예, 있을 수 있고 별의별 거 다 있어요. 예. 뭐 그것도 있어요. 뭐, 그 상대 그 변을 보고 흥분하는 사람도 있고. 아유 세상에. 그다음에 뭐 일본에 뒤꿈치. 그런 거 많잖아요. 예, 그다음에 무슨 뭐 그런 것도 있대요. 패티시라고 예, 하죠. 아니 무슨 날아가는 새를 보고 흥분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남성의 손에 패티시가 있어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손 모양이 진짜요? 있는데 예, 예. 제가 그 예로 잘 듣는 게 그 소지섭 씨의 손인데 어. 정말 멋있거든요. 제손 진짜 어때요? 섹시하고 네. 치우세요. 그런데 제가 그 취향을 얘기할 때마다 시원하다. 예. 저한테 짤을 보내준 친구가 있어요. 아, 네네네. 딱 이렇게 얼굴에서 끝난 손목시계를 찬 정말 슈트 입은 멋있는 남자 손. 아이고. 그게 각하 손이에요. 사진 올리면 웬디. 각하 얼굴이 나와요. 웬디 얼굴인가? 아 진짜요? 그런 식으로 아유, 제대로 된 패러디였네요. 어떻게 보면. 각하가 수트발이 좋아요. 야 하이 코미디인데. 여러분 네. 잘 모르시지만 수트발이 좋아요. 그래요? 그게 예, 예. 상당히 가려진 건데 손 모양도 지금은 뭐 나이가 드셨지만 네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패티시도 있고 자기 취향도 있는데 그건 그거를 존중해줘야죠. 예. 지금 이 이념형 악플러들이 구분하지 않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남성 아동을 상대로 한 건 죄가 아니고 여성 아동을 상대로 한 것만 그렇죠. 죄다라는 이중잣대 이건 분명한 문제고요. 네, 그건 맞습니다.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아동에 대한 성적인 범죄는 어떤 형태로도 용인돼서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소아성애의 개념을 엄청 확장시켜 놓는다는 거예요. 아이유는 소아도 아니고 더군다나 아이유가 그 컨셉을 차용했다고 해서 아이유가 미성숙한 자와 어른이 되고 싶은 자기 자아들이 충돌하는 거를 스스로 그걸 뮤지션으로서 표현한 거거든요. 미성숙한 자아의 표상으로 젖병, 뭐 아이들이 먹는 과자 이런 거 또 어린아이 같은 옷차림 이런 걸 쓸 수 있죠. 거기다가 성숙한 자아를 표현하는 걸로는 당연히 여성이 성숙이라고 할 때 성이라는 문제가 빠질 수가 없고 박지훈의 성인식 이런 노래 나오잖아요. 그게 빨리 성인이 돼서 내가 나를 빨리 뭐 가져주세요 혹은 내가 당신과 빨리 성인이 돼서 동등하게 사랑을 나누고 싶다. 이런 여성들의 욕망, 욕구 같은 것도 다 고스란히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의 성숙에 성적인 요소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아티스트로서 뮤지션으로서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거를 로리타 콤플렉스를 조장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현실의 범죄로 이어져서 여성들의 피해로 연결된다는 이 논리는 정말 게임에서 다 살인을 저지른다는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 예전에 국가가 음란물 검열할 때 네네네. 음란물 보고 성범죄 된다는 이 논리랑 사실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아니 아까 그 몇몇 명이 그때 뭐 검색을 해서 이슈가 됐다고 했었잖아요. 뭐 근데 예를 하루에 들어서 30만 30만 건이었대요. 건이었잖아요. 아이유를 거론한 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아동에 대한 성범죄가 일어났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예. 가정을 해서 이제 그 범인을 잡았어요. 그 아동에 대한 이 성범죄를 저지른 아주 나쁜 놈이겠죠. 근데 만약 그 인간이 검찰 조사나 경찰 조사에서 거기서 대놓고 아이유 씨가 저렇게 옷을 입고 나와서 사실 저런 성적 충동을 느껴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해서 그 조회수가 30만 건 뭐 이렇게 실제로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아이유 씨는 입장 발표를 해야 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게 그거는 그놈이 미친놈인 거죠. 왜 아니, 아이유가 입장 발표를 아니 근데 이제 합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인 이제 문제로 인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사건 보세요. 자체는. 여성들이 성범죄에 대해서 여성 유발론, 피해자 유발론 얘기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네. 네가 야한 옷을 입어서 성범죄를 당한 거야 라고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야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성범죄를 저지르진 않아. 성범죄를 저지른 놈이 나쁜 거야 라고 하죠. 여성에게 네네네. 야한 옷을 입었다는 책임을 돌리지 마라고 네네.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성범죄를 저지른 놈이 그렇죠. 나쁜 놈이고 범죄자지 그 사람이 설사 아이유를 거론했다 해서 아이유가 그거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정도로 하라는 압박을 받으면 안 된다고 아니, 생각해요. 제 말은 예. 뭐냐면 그 정도의 이슈거리가 되면은 이제 입장 발표를 할 수 있다.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아무 일도 없었는데도 없죠. 불구하고 예. 너무 몰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했었던 예. 거거든요. 우리는 예.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원칙적인 기준을 가져야 돼요. 아, 그거 설사 저는 정말 그런 그렇게 일이 생각을 있었다고 합니다. 해도 예, 예. 강남역 살인 사건도 마찬가지고 네. 여자가 싫어서 죽였다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이것이 여성 혐오 범죄인가? 여성 혐오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또 세밀한 과정을 아, 거쳐야 그럼요. 되거든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래서 여기에 문제는 그 로리타 콤플렉스라는 개념을 엄청 확장시켜서 그렇게 치면 아이돌들이 아이유처럼 만약에 맞아요. 어린아이 같은 복장을 입었다, 소녀 복장, 교복 컨셉 이런 걸 하면 뭐 부르마, 다 로리타라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있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예. 로리타는 소녀 컨셉은 로리타가 아니에요. 소녀 그렇지. 컨셉이 다 소녀는 로리타가 아니고 예. 그 성적으로 완숙한 예, 예. 그리고 그 소아성애자라고 해서 다 성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모든 아동 대상의 성범죄자가 다 또 소아성애자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구분이 없이 한 뮤지션을 로리타 콤플렉스를 조장하는 로리콘으로 낙인을 찍어서 이런 이념형 악플러들이 계속 수년간 이 사람을 괴롭힌 행위는 저는 이즘도 뭣도 아니고 그냥 사이버 불링이다. 이것을 본인들이 정확히 인식하셔야 되고 여기에 대처하는 그 아이유 씨의 태도를 보면서 제가 이번 삐삐 노래를 듣고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유명인이나 혹은 뭐 배우면 배우, 뮤지션이면 뮤지션 이런 분들이 이런 이념형 공격을 받을 때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가를 보면서 가장 자기다운 방식으로 대응을 하는 것도 참 보기 맞습니다. 좋구나. 예. 예, 예.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니, 저는 기본적으로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아티스트가 뭔가를 표현했단 말이죠. 이 표현한 것이 뭐 정말 그 어떤 사회 규범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반인간적이고 네. 정말 반인격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면은 그 어떤 형태의 표현도 보장해줘야 이게 네. 진짜 이거는 문화 입국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유 사태에서 마음 아팠던 장면이 하나 있는데 네. 작년에 그 종현 씨가 그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때 아이유가 올해 그 골든 디스크 시상식에선가 대상을 타면서 수상소감으로 그 종현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언급을 했어요. 사실 아직 좀 많이 슬픕니다. 저희 아티스트 분들은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만큼 뭐 프로 의식도 좋고 다 좋지만 사람으로서 먼저 스스로 돌보고 다독이고 내색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병들고 아파지는 일이 없었으면 진심으로 없었으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다들 돌아가서 편안히 잠들었으면 좋겠다고 이런 수상소감을 해서 저는 그 장면을 좋다. 봤거든요. 예. 되게 찡했어요. 뭐냐면 종현의 죽음에 그 연예인들이 처한 대중들의 그런 온라인상의 공격 이런 것들도 그때 작용을 했다는 분석들이 막 나왔어요. 아. 예. 근데 너무나 유명인들에 대해서 쉽사리 사람들이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나 쟤 싫어. 뭐 재수없어 이런 식의 악플과는 또 다른 이념형 악플러들은 한 주체감이 사람의 없어요. 예. 사상을 개조하려고 하는 네. 거예요. 가르치려고 이 드는 거예요, 이념형 쉽게 얘기해서. 악플러들의 특징은 이념형이기 때문에 인간을 개조하려고 해요.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아니 그럼 이렇게 이념형 악플러들은 어떻게 과연 대처를 해야 되는 걸까요? 작가님 저는 보통 악플러와 같이 네. 이분들 스스로가 일단은 자기 성찰이 좀 필요해요. 네. 그래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그것을 사이버 불링 형태로 하는 것은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의견을 개진할 수 있죠. 내가 저기서 로리타 콤플렉스라는 코드를 읽었어 라고 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아이유에게 스스로가 창작자 해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그 혐의를 아주 고정해서 낙인을 찍고 그걸
아이유를 뭐라고 부르냐면 로리유라고 불러요. 네. 로리타유, 로리오 이런 식으로 지금도 호칭을 붙여요. 이거는 정말 폭력이죠. 그 사람에 대해서 범죄자의 이미지를 예. 계속 씌우는 거니까 그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작품에 대한 해석이나 분석, 비평을 넘어서서 네. 그 사람을 낙인 찍고 음. 규정하고 그리고 계속 그것을 모욕적인 이름을 붙여서 아이고. 언급하고 그리고 계속 그 사람 개인에게 반복된 악플을 보내고 이런 거는 명확히 선을 넘는 거죠.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아 이게 뭐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어떤 범죄를 유발할 수 있고 이거 엄숙주의 아닙니까? 엄숙주의죠. 이 엄숙주의의 그 기초에서 떠드는 것이 좀 부끄러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 네, 있어서는. 자기는 공격하는 여럿 중에 하나라서 스스로 책임성을 낮게 보는데 맞는 상대방은 그게 수만 개, 수십만 개 화살인 거죠. 맞습니다. 개인이 감당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건 유명인들도 그러니까요. 마찬가지고. 저는 이 익명성이 보장된 곳에서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솔직히 한번 그래서 그들하고 한번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고 왜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그들은 자꾸 피해요. 그들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들이 네. 아까 얘기했던 경찰서에 나왔던 그 가난하고 뭐 네. 이런 사람들이 네. 페미니즘의 네. 어떤 명분을 옷처럼 입으면은 나의 주장은 훨씬 더 무게가 실리고 세련되고 세련되고 네, 당연한 네, 얘기고. 그리고 온라인 문화 분석할 때 일베와 어마드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일베는 자기들이 하는 짓을 정의라고 포장하진 않아요. 않아요. 근데 예. 어마드는 왜냐하면 낄낄대고 스스로 이게 찌질한 문화를 공유하는 그 색깔이 있거든요. 예. 근데 어마드는 스스로가 정의의 전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일베 어마드에는 그 차이가 있어요. 같은 패턴의 행동을 보여도 이것이 이념형이다 보니까 이념으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연예인을 공격해도 악플을 달아도 쟤를 여혐너로 규정을 해도 그것이 다 정의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래서 차이가 일종의 있어요. 뭐 종교 같다는 느낌도 들겠네요. 이 일로 인해서 네. 뭔가 사태가 불거지면은 또 진보 언론 이런 데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또 열심히 설명해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진보 언론들이 그분 자체가 그 이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예, 예. 진보 언론들이 2015년만 해도 사실 아이유 사건에 대해서 아이유를 페미니스트들이 페미니즘에 입각해서 공격했다기보다 로리타 콤플렉스를 조장하고 이것을 이제 여성주의와 연결하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거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않았어요. 사건화해서 다루긴 했지만 그것이 불편한 시각을 좀 드러낸 매체도 있었고 로리타 콤플렉스에 대해서 그렇지 않고 또 창작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이런 톤도 있었는데 이제 이것이 결정적으로 올해 방영한 나의 아저씨 저희도 한번 다뤘었죠. 네. 나의 아저씨란 드라마에 아이유가 출연하면서부터는 진보도 완전히 진보 매체들이 여기에 입각해서 거의 뭐 저주의 구판을 벌였다고 표현한 문화평론가가 있는데 예. 제가 정말로 거기에 동의하는 거는 드라마가 방영이 되기 이전부터 네. 이런 식으로 거의 융단 폭격을 맞은 거의 방영 후에 받을 만한 융단 폭격을 받은 저는 유일한 사례로 기억해요. 저 시청하지도 않고 그 예, 시청하지도 전부터 않고. 그냥 맹폭을 예, 했다는 그래서 얘기죠. 아이유가 그 뒷얘기처럼 말했던 게 내가 그래서 처음에 캐스팅을 섭외를 받고 그 감독님을 만났을 때 나 이 드라마 대본이 너무 좋은데 내가 이런 일들로 계속 비난받고 있는 상황이 있다. 예. 그런데 또다시 이 드라마에 내가 출연하면 드라마에 누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걱정. 네. 이것 때문에 망설였다고 해요. 그런데 감독님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오케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방영 전부터 이런 일에 휘말리니까 기자간담회 할 때 그 PD께서 우셨어요. 울었어요. 예. 왜냐하면 그때도 입장 발표하고 네네. 그런 드라마 아니다. 좀 지켜봐 달라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마음고생을 엄청 한 거죠. 제작진들이. 그러면 드라마는 또 아이유 개인이라는 뮤지션일 때와 드라마는 다르잖아요. 너무나 많은 스태프들과 제작사와 그렇죠. 많은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니까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제작 환경 자체가. 뮤지션이면 내 개인 앨범이 폭망하고 만다고 쳐. 그런데 네. 드라마는 그렇지 않잖아요. 거의 그렇죠. 산업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제대로 된 대처,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고 그냥 그 응단 폭격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자회견장에서 그게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도 정말 창작자나 이런 제작자들 모두에게 이게 큰 시련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 진보 매체들이 그런 거에 앞장서서 뭐 제목만 봐도 나의 아저씨가 괜찮다는 사람들에게 한겨레 등등이 나의 아저씨 기득권 아재들의 피해자 코스프레 네 아저씨 너나 귀엽지 아재들을 위한 위무곡 아재에게도 결례 이선균의 아이유 뒤통수 때리기가 불편한 나 비정상인가요? 네. 네, 비정상입니다. 아유. 뭐 이런 식의 제목을 달아서 그런, 정말 아유. 제가 드라마 하나 만들게요. 네. 나의 아줌마들 해가지고 투자 좀 하세요. 네, 그래서 나의 제가 안 되겠네. 만들어야겠네. 제가 운영하는 이선옥닷컴이라는 개인 미디어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그 당시에 그 문을 열면서 나의 아저씨 특집을 했어요. 네. 그래서 글을 5개를 제가 기고를 받고 저도 쓰고 해서 네. 이 용단 폭격에 좀 맞서보고자 하는 자그마한 시도를 했을 정도로 나의 아저씨는 굉장히 좋은 드라마였어요. 그리고 결과로는 보면 10대부터 50대까지 전 연령층에서 시청률 1위. 그리고 최고 시청률 갱신 이런 찬란한 성과를 거두고 막을 내렸습니다. 네. 대중의 평가는 정말 좋았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의 이런 비난과 비판이 대중들의 정서나 감각과 얼마나 다른 거죠. 떨어져 네. 있냐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전 연령층의 모든 성별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감동을 받은 드라마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죠. 되게 유명 드라마에 편성해서 그 글이 많이 또 읽히고 또 선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쓰진 않았을까 하는 근데 생각이 그것보다도 이제 바뀐 것 같아요. 옛날엔 그렇게 이제 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많이 이제 뭐 이제 선택을 당해서 글을 읽히고 이런 거 하는데 이분들은 제가 글을 요즘 많이 보거든요. 이분들의 기사를. 근데 이분들의 이념 자체가 그런 맞아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글은 더 이상 뭔가 또 읽히고 뭔가 클릭수가 네. 많이 나온다 이런 그래서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그런 문화, 대중문화에 대해서 콘텐츠에 대해서 되게 그동안 남성 위주의 서사만 있고 납작한 비평을 한다는데 저는 젠더 관점의 이런 비평이야말로 정말 납작하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극중 한 장면 이선균이 아이유의 뒤통수를 때리는 장면 하나 때문에 이 드라마 전체를 이렇게 저평가하는 비평이 그 입체적입니까? 아니 이게 뭔가 폭력이었어요? 제가 드라마를 아직 못 봤는데. 그게 뭐냐면 네. 아이유가 이제 나 제발 한 대만 내 머리 좀 때려달라고 나 정신 좀 차리게 뭐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다 맥락이 있죠. 그 장면이 그 상황에 맥락이 있는데 이성균이 그러지 않다가 나중에 정말 에이 하면서 그래 네가 그렇게 원한다면 이 뉘앙스는 아니에요. 드라마를 보시면 알아요. 그러면서 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불편하다. 어떻게 몇 부작의 드라마에서 한 장면을 가지고 이것이 젠더 비평이면 입체적입니까? 네. 그러니까 젠더 관점의 비평을 하더라도 입체적인 분석을 해야죠. 아니 이런 네. 게 불편하고 그러면 드라마 어떻게 봐요? 나는 좀 궁금해. 영화 어떻게 봐요? 불편해서 잘 못 보죠. 영화 어떻게 봐? 나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아이유 비난할 거리 없나 그 아니 하나만 걸려 아니에요. 예, 네, 그렇지. 아이유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로 해서 그 제목이 이전의 나의- 그러니까 이거 아니에요? 드라마보다는 네. 정말 한 단계 변신한 그 이전까지 출연했던 드라마는 전혀 다른 캐릭터를 훌륭하게 소화하고 그 역은 아이유가 아니었으면 누구도 할 수 없었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연기 인생에서 되게 획을 그은 드라마였어요. 제가 이 글을 쓰는 이분들의 모습을 한번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제목이 나옵니다. 제작 발표가 돼요. 나의 아저씨들이에요. 그러면 딱 일단 불편합니다. 나의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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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알았어. 이제 방송을 기다립니다. 이제 첫 방송이 나옵니다. 커피를 한 잔 타놓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고양이가 한 마리 옆에 있습니다. 그 드라마를 봐요. 예. 그러다 들어가다 저 여자 때렸어. 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 이제 하나하나 다 걸리는 거죠. 아저씨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잠깐만. 좀 약간 손이 약간 단 것 같은데. 여가지고 노로디타 콤플렉스 아니야? 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하나하나 잡아내는 거죠. 1화에 한 10개 이상 잡아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이유 논란에서 보면 제가 진보 매체들에게 아쉬운 거는 아까 현희 씨 말씀하셨듯이 이런 식의 평가가 온라인에 계속 노출되면 아까 그런 악플러들의 예. 악플의 명분이 돼요. 그게 고스란히 그 명분으로 작동을 해서 자신들이 아이유에 대한 공격을 하면서 명분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쓴 이런 글들이 아까 그 교수 말 따라서 뭐 쇼타 콤플렉스를 실행한 네네. 그 사람처럼 이것이 현실의 어떤 면에서는 어떤 선을 넘어서는 범죄로 이어지는 온라인 폭력의 명분이 되어주는 거예요. 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아이유 때문에
로리타 콤플렉스를 조장해서 현실의 아동들이 피해를 본다는 이 결론보다 당신들의 그런 납작한 비평이나 비난 때문에 온라인 유저들이 해당 아티스트에게 혹은 해당 유명인에게 실제 폭력으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훨씬 높고 현실에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념형 악플러의 예,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의 이런 이념들을 드러내는 이런 기사들이 그분들로 하여금 또 다른 폭력을 양산시킬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피해를 줄 수가 있는 행동들을 조장을 한다라고 이제 그 말씀하신 가능성보다 거죠? 훨씬 크죠. 로리타 콤플렉스가 아이유 때문에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보다는 그거보다는 훨씬 크다. 이런 글들이 온라인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글을 좀 쓰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제가 제일 크게 아쉬웠던 거는 제가 이 방송 때문에도 기사를 많이 검색해 봤는데요. 진보적인 매체에서 사실 아이유라는 아티스트는 한국의 가요사에 정말 독보적인 지금 존재로 섰어요. 뭐 자체 뭐냐면 뭐 음악이면 음악, 그다음에 뭐 자작곡, 프로듀싱, 그다음에 대중적인 폭발적인 인기, 연기. 그다음에 연기뿐만이 아니라 이 아티스트가 이룬 성취가 정말 놀랍거든요. 예, 예. 근데 무려 20대예요. 지금 10대에 데뷔를 해서 스스로 성장통을 겪고 20대에 이런 놀라운 성취를 이룬 독보적인 여성에 대해서 예. 그렇게 젠더 관점을 강조하고 여성을 강조하는 진보적인 매체에서 이 사람을 아이유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티스트로서 아이유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 아이유라는 뮤지션을 글이 없구나. 예 네. 그렇게 평가한 글이 없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씁쓸하네요. 가는 거예요. 네. 네. 가요사에 이런 존재가 정말 귀하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성이에요. 그러면 이런 여성이 존재하고 지금 이렇게 정상에 서서 있다는 자체가 여성계로서는 정말 반길 일이죠. 그렇죠. 자신의 능력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서 이렇게 인기를 얻고 진보 매체들이 다른 영역의 성취에선 친페미니즘적인 발언 예를 들면 뭐 오늘도 추상미 씨 기사가 났던데 문소리 배우나 추상미 배우나 이런 여성 배우나 여성 감독들이 이룬 성취들에 대해서는 칭찬하는 글을 많이 실어요. 분석하고 이 사람이 여성 아티스트로서 배우로서 겪었던 고충들 그거를 딛고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 멋진 주체적인 여성 그래 그분들에 대한 평가를 꾸준히 하거든요. 발굴하고 평가하고 재평가 받도록 노력하고 밀어주는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도대체 아이유에 대해서 이 정도의 놀라운 성취를 이룬 여성에 대해서 이토록 인색하게 예. 다루지 않을 수가 있는가. 저는 그 점도 정말 의문이에요. 기자분들 사이에서 아이유 자체가 무슨 기득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제가 볼 어떻게 때는 받아들여야 계속 그런 톤의 기사를 쓰다 보니까 지금 페미니즘 진영에서 뭐 로리타유, 로리유로 지탄받는 아이유를 그런 식으로 재평가했다가 얻어맞을 화살이 두려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이유 자체를 그렇게 평가하는 감각을 잃어버린 거죠. 균형 감각을. 네. 예. 그 사람을 뮤지션으로 보기보다는 이런 이념에 입각한 평가에 굳어버린 거죠. 야, 그래서 이거 저는 페미니즘- 이걸 놓치고 있다고 봅니다. 네, 그 페미니즘- 감각을. 이 페미니즘 진영이 권력화됐어요. 아니 이 서울시장 후보로도 당당하게 이제 내세우면서 나올 정도면 예. 저는 하나의 권력이라고 봅니다. 페미니즘은 지금 많이 권력화되어 있죠. 왜냐하면 제도로 계속 수용이 되니까 예. 우리가 권력화라는 거를 달리 보기보다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하여튼 이 정부 들어서서 제도화되고 있는 네. 페미니즘적인 정책들 예. 쭉 얘기했잖아요. 예, 그런 예. 식으로 이제 여기에서 권력이 음. 어떤 의미의 권력이냐면 제도화돼서 그들의 주장이 사회에 계속 수용되는 거죠. 그렇지. 예. 예, 예. 그런 과정을 겪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아 오늘 아이유 네. 이야기를 살펴봤는데 네. 참 이런 여러 편견과 억측 속에서도 참 아이유가 잘 뚫고 온 것 같습니다. 굳이 우리가 응원하지 않아도 아유 안 그래도 그랬어요. 대단한 내공을 갖고 걱정만 있어요. 안 잘하고 있어 이렇게. 아이유 씨가 우리 방송에 한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우리도 초읽기 이렇게 할까요? 아, 섭외 그럴까요? 초읽기. 정영진처럼 아니. 이렇게 이용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처럼 충심을 다해서 그렇죠. 아이유의 팬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저 매불쇼에 실망했어요. 예. 적어도 우리 정도 얘기는 해야지 제목에 아이유 언급할 수 있는 거 아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작가님이 저희가 지난주에 그 유한 씨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유한 씨
그 SNS에 메시지를 보내셨대요. 네, 방송 보라고 링크 보냈는데 안 읽더라고요. 씹혔답니다. 네. 저 그냥 악플러 중 하나로 된 것 같아요. 원 오브 뱀이 돼서 돌아오셨어요. 그렇죠. 예, 예, 예. 아니 다이어 씨가 만약에 제 방송 막 보신다면 얼굴에 웃음꽃이 막 이겁니다. 그냥 이걸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예예. 자, 우먼스 플레인 오늘 수사보도 마치겠습니다. 네네. 오늘은 네. 아이유는 죄가 없다. 저희가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필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